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의 젊은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선거 관련 이슈가 정치권 화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제 자신의 SNS에 연락망을 구축하겠다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어제는 여기 동참한 사람이 4만 명이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우선 온라인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장제원 의원을 비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님, 결국 그 당을 만들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준석식 그 문법으로 좀 해나가겠다는 그런 표현 같은데 창당을 위한 어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섰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몰이를 시도하는 거죠. 특히나 저는 지난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한 여론이나 관심이 확 줄어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이슈를 띄운 건데 저는 뭐 온라인이나 SNS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온라인으로 규합하는 거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애꿎은 버스 920대가 나오면서 다른 정치인을 비꿔야 되는 겁니까? 자기의 정치를 하면 되죠. 하루라도 남을 비아냥거리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병이 걸린 걸까요? 그 병부터 치료하셔야 우리 국민들에게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애정어린 조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온라인으로 4만 명 정도 참여한 거 저는 이걸 막 억지로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하겠다고 온라인 서명 받았을 때도 주말 이틀 사이에 4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하는 숫자 정도는 안철수 의원의 사례를 봐도요.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연이틀 4만 명 모으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이 다 뭐 그 투표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지지세로 규합이 되고 입당 원서를 쓰고 작게나마 또 책임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구체화될지 여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준석 그 신당설 이슈몰이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반윤이라는 기조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특히 삼지대 해쳐 모여 이런 식의 지금 담론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있고 이제까지 달려온 길이 다른데 어떻게 합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전망도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 세 분이 뭐 합치는 게 현실적일까 그리고 또 파괴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한 4만 명을 모았다는 건 세과시를 한 건데 다른 두 분하고는 다른 장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4만 명은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지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처럼 정치인이 옮긴다고 해서 따라 움직일 것이냐 이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아까 국민의힘의 이제 다른 정치인 얘기를 하셨는데 각 당에 뭐 지지층이 많고 팬도 많은 정치인이 많은데 문제는 그 팬들의 성격이 그 당의 강한 지지자여서 정치인이 그 당을 떠나면 따라가지 않을 사람들인 경우들이 있고 이준석 대표와 같이 원래 국민의힘의 주류의 지지층과는 조금 다른 성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되게 긴장하게 이준석 대표가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볼 때 다른 분들하고 연대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이준석 견제용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같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는 성향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준석 대표는 반대로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으로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뭐 12월 27일까지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 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또 확신에 찬 어조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건 또 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김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특히 그 중에서는 그 나갈 거면 그냥 나가지 왜 그렇게 그 시한을 못 받고 조건을 많이 붙이느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 대표가 네. 그동안 소위 말하는 간보기 정치를 많이 비판해 왔잖아요. 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왔어요. 네. 근데 지금 하는 행태가 전형적인 간보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전 대표의 지적이나 뭐 창당 움직임과 무관하게 저희가 강서구 선거의 뼈아픈 패배 이후에 예. 당도, 대통령실도 또 대통령께서도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을 때까지 저희가 더 변하는 모습을 당연히 낮은 자세로 보여드려야죠.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예. 본인의 어떤 측근들을 내세웠지만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준석이라는 인물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보수 진영 내부에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1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예. 이분이 별로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이뇨한 위원장에게 저희가 전권을 위임했는데 이 위원장이 부산까지 찾아가고 영어로 면박을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이 전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지도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품겠다는 사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지난 몇 번의 방송에서 날도 춥고 갈 데도 없어 보이는데 저한테 연락하면 네. 제가 김치찌개 한 그릇 흔쾌히 사주면서 이야기 듣겠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구애의 움직임, 당에서의 어떤 구애의 움직임이 결국은 우리는 계속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이준석이 갔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불신을 드러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결론은 12월 네. 27일에 나는 거겠죠. 하지만 예. 이 전 대표가 저희를 불신하는 만큼 저희도 이 전 대표를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뇨한 위원장의 통큰 결단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같이 손을 내밀고 또 이야기라도 한번 하자라는 것인데 예. 정치가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만 제가 예. 사석에서 만나서 긴밀하게 대화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만났다고 해서 대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준석을 붙잡고 이 전 대표가 창당 의지를 꺾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최소한 대화조차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이뇨한 위원장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최고위원께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드리는 질문인데, 자,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신당설의 동력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이 뭐 대통령실에 있다, 뭐 누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김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 뭐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걸 말리지 못한 당 지도부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그렇게 책임과 권한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실제로 뭐 당무 활동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과 또 뭐 그리고 이념에 관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생활과 좀 거리가 있지 않냐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점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뭔가 태도 변화를 해야지만 본인이 당내에서 예. 혹시라도 기회를 잡을 때 힘이 생기지 그냥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뭐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하나를 맡는다고 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주 크게 좀 한번 싸움을 벌리는 것 같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서도 가능하면 뭐 당에 들어가서 비대위원장이나 뭐 선대위원장 이런 거를 맡고 예. 본인이 원내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할 거고 예, 예. 뭐 정 안 되면 창당을 해서 총선까지 그냥 가겠다라는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채구 의원께서는 지금 그 보수층 사이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김 의원님께 여쭤본 그 내용인데요. 그 대통령실의 어떤 기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좀 보조를 맞추면서 좀 바꿔나가면 될 문제지 왜 이렇게 내부 총질로 비춰지는 행위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상당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건과 관련해서도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건의를 해왔는데요. 이번 강서구 선거 이후로 이왕이면 절제되더라도 그 수면 위에서도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쓴소리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하는 민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최근에 예산안 정국이나 또는 저희가 예산해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웬만한 건 다 삭감하려고 들거든요. 이럴 때 당이 주도적으로 쓴소리도 하고 오늘 저희 최고위에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쌀값이 지금 20만 원으로 내려간 부분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지금 기재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데 당이 먼저 나서서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해법이 옳다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면 위로 쓴소리를 저희가 하더라도 또 당이 주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무질서한 혼란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어선 발언들 그리고 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방송국 평론가들이 내놓는 그런 인상 비평을 막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지도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 여당의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전 대표가 그동안 뭐 여러 쓴소리로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 역시 본인도 그 균형감을 잃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그 균형 감각을 잘 회복하기를 저는 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분이 나와서 그 이준석 이슈를 덮은 것 같다. 장채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구 방문 이후에 이분의 정치 대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는 인물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준석 견제용이란 해석부터 대야 투쟁 이미지가 강해서 일단 여당에서는 한동훈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관련 영상 함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우리 다 혁신하고 있죠.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의견이 많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 먼저 여쭐게요. 일단 출마든 뭐든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더 이상 뭐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힘을 보태준다면 천군만마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일단 정치에 뛰어들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원 유세 좀 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국 선거를 뛰어다니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동대구역에서 사진 찍느라 3시간씩 시민들과 줄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국회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민주당 텃밭은 호남이니
광주 송정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예. 민주당의 어느 정치인이 광주 송정역 가면 시민들이 3시간 동안 사진 찍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언론에서는 뭐 팬덤 현상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300명 네. 중에 거의 없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이 정도의 대중적 인지도와 소구력이라면 이미 정치를 아직 안 했을 뿐이지 전국구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뭐 꼭 비단 대구뿐만이 아니라 한 장관의 출마 여부 그리고 출마를 하게 됐을 때 맞는 역할 등등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 다른 이슈들을 연말 연초에 그냥 다 덮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에 무슨 결단을 할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0일 정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연말 연초에 한 장관의 거취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신당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카드를 어떻게 쓸 거냐를 떠나서 또 쓰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어떨지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야당에서는 아마 좀 효과가 미미할 거다 이런 식의 그 외연상으로는 반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뭐 저의 생각인데 예. 효과가 있죠. 분명히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를 이끄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저희의 표를 가져간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예. 이 중도 우파라고 소위 부르는 분들 예. 이분들에게는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 표심이 지금 약간 좀 붕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한동훈 그 장관이 나왔을 때 청년이라든지 여성 표심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너무 대야 투쟁 이미지가 강해서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 표심 확장성, 특히 뭐 중도 표심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장관이 이제 만에 하나 예. 법무부 장관이라는 틀을 벗고 나오게 되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점치는 게 일단 세대 때문입니다. 586 운동권보다 10년 정도 어린 X세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586 운동권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매번 총선 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안 가고 30년을 기득권을 누리면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분은 막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물병 던지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야말로 586 예. 운동권 청산이 하나의 총선 시대 정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에도 586보다 젊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국적 인지도나 대중적 소구력을 지닌 X세대 주자가 별로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 한동훈이라는 X세대 기수가 나타난 것 자체가 예. 저는 세대적 측면에서 확장할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남겨두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에 출마했을 때 일정이나 메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또 중도 친화적으로 가느냐, 수도권과 청년들의 민심을 잘 고려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정치권에서 뭐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있었어도 586 이후 세대가 세력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586보다 젊은 X세대와 지금의 30대, 40대 밀레니얼 세대까지도 하나의 세력화를 구축한다면 이게 생각보다 큰 세대 교체의 전선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개인적 견해 전제로 품고 있습니다. 예, 장채구 의원께서는 586 세대의 어떤 교체로서, 교체 주자로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한규 의원님도 좀 관심이 많으신 부분 같아요. 586 그 이후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물론 예. 그렇죠. 네. 세대가 바뀌고 있고 기존의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 간의 대립 갈등은 어떻게 보면 좀 끝난 지 오래고 새로운 시대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한동훈 장관이 저는 그렇게 새로운 세대 내지는 뭐 청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많이 긁혀졌고 이미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건데요. 예.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국회 내에서 보면 젊은 정치인이 더 적거든요. 지난 총선에도 젊은 분들을 오히려 어려운 데다가 공천을 막 시키고 실제로는 중진들이 계속 좋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당이나 이거는 새로운 세대 자체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아니면 육성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예. 이 뭐 자유경쟁 내지는 공정경쟁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정치인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계속 국민의힘에서 중진 불출마라고 하는 건데 여하튼 한동훈 장관 한 명의 등장으로 국민의힘이 그런 세대 교체까지 생각한다면 예. 그에 걸맞는 뭐 당의 분위기 변화나 아니면 공천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정권이나 검찰하고 관계없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뭐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어서 한동훈 장관 한 명으로 그런 국민의힘의 총체적인 변화, 예. 지지층의 확대가 이루어질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럴까 하고 관심을 갖고 저희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채구 의원님,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좀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인사를 쓰는 게 정치적인 큰 무기인데 예. 당대표가 또 다른 감투를 하나 더 쓰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편해 보이진 않고요. 저희는 인재영입위원회에 시대 전환했던 조정은 의원을 원내에서 모셨고 또 한 팔이 없는 장애를 무릅쓰고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한 김나윤 씨 그리고 예. 호남 출신의 내과 의사 또 박은식 씨 같은 젊은 사람들로 인재영입위원들을 구성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됐기 때문에 그 영입위원들이 또 누가 될지 그것도 참 부담스럽고 선임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결국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맡은 것은 비명계를 향한 선전포고였다고 생각됩니다. 나 이제 영입위원장 할 거야.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나가. 이건 나의 당이야. 라는 선언을 확고부동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모임이 출범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총선 공천 관리 국면에서 많은 친문계나 또 비명계 분들이 공천 받을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 숨을 죽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예. 없어 보이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에게 지금 저희가 열세이고 이 거대 야당 민주당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도전자 입장인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금 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한규 의원께서 좀 반론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중이 오히려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당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당대표가 계속 했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누구를 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재를 영입하고 또 당선 가능한 지역에 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상위번에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에서는 인재 영입이 잘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예. 인재 영입위원장이 누가 하는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당 내부에서는 별로 의원들은 관심도 안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당 모두 공천 시스템이 현역 정치인한테 너무 유리한 구도로 돼 있어서 그렇죠. 네. 명분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실수가 없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계속 선수를 이어가는 이런 구조라서 저희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뭐 변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에 대응해서 좀 새로운 색깔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지도부가 당에 이렇게 자꾸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인재 영업을 하면 오히려 비명계를 내치기 위해서 뭔가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불만이 있어서 당이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게 오히려 저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혁신이 아닌 진짜 혁신으로 가는 모습, 그 국민 여러분께서 여야 모두에게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민주당 내 모임 원칙과 상식은 당의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재명 사당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민주당의 청년들을 만나서 민주당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답변들 잠깐 듣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경색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꽉 막힌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민주당은 사실 독재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민주당에 적을 둔 청년들의 목소리인데 이 경색, 독재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 들으실 때 좀 뼈아픈 지적으로 들리실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너무 아픈 얘기들이 있죠. 분명히 당내 민주주의나 그동안 뭐 당의 다양성에 대한 저해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다만 지금 이 모임이 당내에서 큰 반향을 못 얻고 있는 거는 그런 당의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집중이 되지 않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냐 찬성 자꾸 이런 식의 논의가 여기서도 발언이 나오고 언론에도 그렇게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도 이거는 당의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의원들 모임인가? 라는 느낌이 드니까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행보가 당의 다양성과 또 당의 민주주의 또는 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여과 없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회라서 당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저런 행보를 매주 2, 3회씩 한다고 할 텐데 계속 질문이나 답변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어떻고 저렇고 얘기하다 보면 이 지도부나 아니면 당의 많은 지지층들이 좀 수용하기 어려워서 당내 분란만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과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결과로 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가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비판을 할 때 받는 사람이 좀 마음가짐이 돼 있으면 변화를 할 텐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열린 자세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지금 의원님들도 좀 쌓이셔갖고 지금 분위기 보면 좀 격앙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당에 불만이 되게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이제 당내 싸움으로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니까 의원들도 좀 논의를 해봤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여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앞서 민주당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검사 탄핵안도 이재명 지키기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다고 해요. 이런 당의 어떤 주류를 향한 이런 쓴소리 같은 거는 국민의힘도 참고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많은 숙제 중 하나가 비단 아까 이야기했던 이준석 전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때 저희의 공약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던 청년 세대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이냐. 저희가 대선 공약을 많이 내놓았지만 물론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공약을 이루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고 청년들의 쓴소리 귀 기울여 들어야죠. 이번에 민주당이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도 보니까요. 대부분 다 민주당 내에서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지방 의원을 활동하거나 했던 분들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미래 자산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비명계의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원칙과 상식인가요? 여기에 속한 분들 제가 잘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방송에서 오히려 여기에 안 속한 이상민 의원은 자주 만났지만 조홍천 의원, 이원욱 의원 이런 분들과는 제가 방송에서도 인사드릴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안티 이재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청년의 공감대 못 사는 부분들 현수막 만들었다가 정말 질타를 받고 어설픈 꼬리 자르기 사과했다가 사무총장이 뒤늦게 오늘 또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당내의 부조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이 된다면 비명계 이상의 본인들이 혁신계로 불러달라고 한다는데 진짜 혁신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행보가 어느 기조로 계속 이어질지 저도 유의 깊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좀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철만 되면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전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왜 선거철이 돼서 나오느냐 해서 이제 국민들은 결국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계속 갈수록 좀 높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동안 상대 정당에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온 분이 그 이념이 다른 그런 정당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상민 의원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이나 또는 법안 등의 찬성표 던지고 하는 것들이 저희와 달랐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상식적인 합리적인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와 이상민 의원이 만나는 것 자체가 입당 전초다라고 제가 과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상민 의원 스스로도 참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왜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 민주당 내에서 5선이나 하신 분들, 이거는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가 바뀔 때 상관없이 5번이나 공천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또 원칙과 상식에 속한 분들도 재선들이 또 많아요. 민주당에서 2번이나 공천을 준 분들, 이런 분들이 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인재위원장이라는 셀프 감투 쓰기 전에 먼저 이분들과 차 한잔하고 식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막아야 된다. 이것이 김대중의 민주당과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도 생각은 다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중에서 또 본받고 계승해야 될 것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의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대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화 이후에 뭐 빅텐트나 입당이라는 결과가 이어질지는 예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대화를 못할 정도의 장벽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좀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좀 민주당과 계속 멀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수긍이 가십니까? 이 의원 발언에? 수긍은 안 가죠. 저도 뭐 당에 불만이 있고 다들 의원들이 뭐 지도부도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긴 한데 이상민 의원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처럼 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미 5선이나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싫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평소에 더 싫어했을 당으로 가는 게 그게 맞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저희 당에서 5번 공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중간에 자유선진당에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격이나 아니면 지역 정서가 약간 이제 보수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더 공감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고 중진이라면 그냥 모든 걸 던지더라도 당을 변화하기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오히려 또 기회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시는 모습이 저희 당원들한테는 정말 정치인들은 본인의 공천 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철만 되면 그런 의사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질까 봐 국민 전체의 정치 혐오를 조장할까 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각 당 젊은 기수이신 2분 모셨으니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요. 주말 사이 논란이 된 민주당의 현수막 내용입니다. 공개되자마자 난리가 났죠. 청년층을 정치와 경제에 좀 무지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당 안과 밖에서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 현수막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이런 문구가 나왔는지 어제 해명을 했고 오늘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과를 표했는데요. 발언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꼬리 자르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당과 관계가 없고 홍보업체가 한 거라는 당의 해명이 나오니까 이제 비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명백한 당의 잘못이자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진화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조건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해명도 잘못한 게 맞죠. 그러니까 당이 원래 의도는 갤럭시 프로젝트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이제는 뭐 그게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2030을 타겟으로 한 현수막이다라고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 문구 자체가 청년들이 저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충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해명 과정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외부에서 문구를 만든 건 맞아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외부 용역을 준 건 맞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 과정과 검토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한 일이죠. 저희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한준호 홍보위원장이 딱 그걸 만든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루 늦긴 했습니다만 사무총장이 뒤늦게라도 본인 명의로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한 거는 꼭 했어야 되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SNS에 이미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지금 그 김 의원 말씀을 들으셨는데 생각이 안 바뀌셨죠? 김한규 의원이 만약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자들 질의응답 받았다면 이렇게 커지질 않았겠죠. 근데 결국 이 내용도 문제지만 청년을 무시하는 내용이고 가르치려는 내용, 한준호 위원장의 꼬리 자르기 태도가 청년 세대의 영린을 더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고 쳐놓고 젊은 대리와 젊은 신입사원 탓하는 부장님 태도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또 대선하면서 저희가 했던 캠페인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고 회초리 맞은 적도 많습니다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안 만든 캠페인도 제가 만들었다는 욕도 대선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냥 누구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게 언제나 최선의 방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홍보위원회나 의사결정하는 분들 중에 30대 중반 이하가 몇 분이나 있을까? 이거 만약 비교적 젊은 전용기 의원이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최고위 의결을 거친 사안일 텐데 거기서 그나마 제일 젊은 분이 장경태 의원인데 그분도 이제 40대이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 비판을 뭐 SNS나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까지 막 현수막이 잘했다 못했다 더 막 세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야 모두 저만 해도 이제 요즘 20대가 뭐 좋아하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의사결정 기구에 젊은 당원들, 젊은 지도부를 많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른바 철험회 강경파 의원들이 어제 북 콘서트 자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을 고려로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이 당 주류, 지도부나 주류 진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도부도 이거를 뭐 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당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이분들께 전달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또 많은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의원들 중에도 일부가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당이 또 당 지도부가 뭐 교감을 갖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총선으로 가까워질수록 이런 분들의 보폭도 커질 수가 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도부가 방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당에서 만약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이 나온다면 최고위원도 윤리위에 보내버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엄중하게 경고한 사례가 저희 지도부 초기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정말 당론이 아니면 이런 식의 도를 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한번 해야죠. 그런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내심 이런 철험회와 강경파가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걸 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지는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 번 언론과 여론의 지적을 받아도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계속 나가잖아요. 그만두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민주당의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고 제가 지도부 분위기도 확인했는데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민주당 문화상 참 어렵다. 뭐 그게 단점일 수는 있는데 저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격조 있는 평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